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 초반 큰 눈이 내렸던 강원 산간에 또다시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에도 돌풍을 동반한 겨울 호우가 내리겠고 비가 그친 뒤 주말부터는 전국에 북극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어제부터 계속된 비로 경기도 과천에서는 아스팔트 도로가 파이는 땅꺼짐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이 안전조치를 취했지만 곳곳에 생긴 땅꺼짐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자동차 수십 대가 타이어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야간과 휴일에도 연령대와 관계없이 누구나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방문한 적이 있는 병원의 경우 지금까지는 같은 질환으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다른 질환에도 적용됩니다. 생성형 AI 서비스 챗GPT에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개발사인 오픈AI는 40분 정도 간헐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안 돼 기업용 서비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며 지금은 이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만든 대진 침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또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매트리스가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몇 차례 소송에 이어 이번에도 대진 침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야간과 휴일에도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등 비대면 진료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기준을 대폭 확대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평일 오후 6시 이후 야간과 휴일 초진의 경우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가 상담만 가능했는데 오늘부터 모든 연령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면으로 방문한 적 있는 병원에서 같은 질환으로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6개월 이내에 방문한 병원에서 다른 질환으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섬이나 벽지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했던 초진 비대면 진료도 전국 98개 시군구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확대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난임 부부 체외 수정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현행 16차례에서 20차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어제 국회에서 여성 아동 건강지원 대책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이동 당 정책위의장이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유 정책위의장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불가피한 시술 실패와 중단에 대한 기준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70cm가 넘는 큰 눈이 내렸던 강원 산간에 또다시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에도 강풍을 동반한 겨울 호우가 오겠는데 비가 그친 뒤 주말부터는 북극 한파가 맹위를 떨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오대산 두루령. 주 초반에 내린 눈이 채 녹지 않았는데 또다시 한방눈이 펑펑 내립니다. 최고 72.3cm의 많은 눈이 쌓인 강원 북부 산간에는 이번에도 50cm가 넘는 폭설이 예고됐습니다. 지난번 눈과 더하면 일주일 새 1m가 훌쩍 넘는 눈폭탄이 쏟아지는 겁니다. 내륙에도 초속 15에서 25m의 돌풍을 동반한 겨울호우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최고 100에서 12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2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도 예상돼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15일까지 강원 영동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예상되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눈과 비는 오늘 밤부터 그치겠지만 주말에는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전국적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특히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고 주말과 휴일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폭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어제부터 계속된 비로 경기도 과천에서 아스팔트 도로가 파이는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깊은 건 20cm 길이에 달해 달리던 차량 타이어가 파손되는 등 피해 차량이 접수된 것만 30대에 이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과천대로 인접 도로입니다. 아스팔트 도로 위로 여러 웅덩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계속된 비에 흙탕물이 고여 있고 곳곳엔 자갈이 흩어져 있습니다. 급한 대로 벽돌로 웅덩이를 채운 흔적도 보입니다. 모두 차도 한복판에 생긴 땅꺼짐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빗물이 고여 있어 운전자는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데 벽돌과 자갈을 깔기 전에는 20cm 가까이 파여 있었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이 긴급히 안전조치를 취했지만 곳곳에 발생한 땅꺼짐을 발견하지 못한 차들은 타이어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신고된 피해 차량은 30여 대에 이릅니다. 차가 푹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앞이 깜깜해가지고 비가 와서 잘 안 보여서 그냥 쭉 가는데 타이어가 4짝이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땅꺼짐이 처음 발견된 건 어제 오후인데 복구 작업이 지연되는 사이 계속된 비로 땅이 더 깊이 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인하러 나가셨거든요. 그게 어디쯤인지 어느 정도 크기인지 확실하게 저희가 모르고 있어가지고. 과천시청은 출근 시간을 앞두고 자갈과 벽돌 등으로 임시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며 자세한 피해 규모부터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생성형 AI 챗GPT에 또 대규모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현지 시간 지난 13일 오후 대규모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며 현재 이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AI는 약 40분간 간헐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안 됐으며 기업용으로 설계된 챗GPT 엔터프라이즈 일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픈AI는 이번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픈AI의 대규모 서비스 이용 장애는 지난달 8일 오전에도 약 90분 동안 발생했습니다. 오픈AI는 당시 챗GPT의 대규모 접속 장애 원인에 대해 외부의 사이버 공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금융감독 당국이 인공지능 AI가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경고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 등의 외신에 따르면 미 금융안전감독위원회 FSOC는 연례 보고서에서 AI가 혁신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높일 잠재력이 있지만 금융 분야에서의 사용은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신중한 시행과 감독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FSOC는 AI를 급부상하는 취약점으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FSOC는 금융기관들의 챗GPT 같은 생성형 AI 도입에 따른 데이터 보안과 소비자 보호, 사생활 위험도 지적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코나가 앞으로도 프랑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계속 지급받게 됐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현지 시간 14일 이른바 프랑스판 IRA법으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적용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모두 22개 브랜드 78종인데 한국 생산업체 중에선 현대자동차의 코나만 보조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간 프랑스에서는 코나 외에도 기아 니로와 소울이 보조금 적용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프랑스는 전기차 생산과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 즉 환경 점수를 따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나눠달라는 정부의 상생금융 요청에 보험업계도 화답했습니다. 보험료와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포함해 당장 내년 1분기 추진할 수 있는 우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은 지난주 금융당국이 10개 보험회사 CEO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보험업계는 내년 1분기 중 곧장 추진 가능한 7개 우선 과제부터 내놨습니다. 가장 큰 관심인 자동차와 실손의료 보험료는 구체적인 조정 수준을 논의해 다음 주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2.5에서 3% 인하가 거론되고 실손보험의 경우 매년 조 단위 적자가 쌓이는 만큼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 경력이 단절된 운전자라도 사고 위험이 낮다면 기존 할인 등급을 승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군 장병들은 그간 군 병원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도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복무기간 보험을 중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보험가입 사각지대도 들여다봅니다. 기존에는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는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대리운전 보험의 사고 횟수별 할인, 할증 제도를 도입하고 보상 한도와 범위도 늘릴 계획입니다. 지병이 있는 사람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탈 때 부담보호 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문제도 같은 회사에서 새 계약을 맺을 경우 기존 계약의 부담보호 기간을 감안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보험계약 대출의 경우 가상금리를 조정해 이자 보험을 낮추고 실직이나 폐업, 중대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해 줍니다. 이와 함께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에 대해서는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도입해 국민 편의를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만든 대진 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또다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김모 씨 등 1,700여 명이 대진 침대 등을 상대로 170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가 만든 매트리스가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매트리스 제조 판매 행위가 당시 법에 저촉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대진 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른바 라돈 침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8월과 10월, 11월에도 법원은 대진 침대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6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독성 물질인 아르신가스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이 합동 현장 감식에 들어갔는데 아르신가스가 왜 어떻게 누출됐는지 알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경찰과 환경부, 노동부 관계자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방독면을 쓰고 산소통을 맸습니다. 지난 6일 이곳에서 작업한 노동자 4명이 혈뇨와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1명이 숨지면서 합동 현장 감식에 들어간 겁니다. 피해 노동자들의 몸에선 고농도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맹독성 비소화합물 아르신가스에 중독된 거로 추정됩니다. 아르신가스는 아연광의 불순물인 비소가 황산 같은 산성 물질과 접촉하면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고 장소는 아연 찌꺼기를 중성 용액에 담아두는 곳입니다. 수사당국은 여기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산성 물질이 섞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에 유해한 화학 물질이 생성되었는지 또 어떤 경로로 누출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식할 예정입니다. 제련소 측이 제대로 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 의무를 다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시민단체는 1997년 이후 석포제련소에서만 노동자 12명이 숨졌다며 강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방진 마스크가 아닌 방독면과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그리고 가스 감지기를 비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고가 아니라 살인 행위에 가깝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노동부도 석포제련소의 작업을 중지시킨 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풍그룹의 제련 제철 계열사 7곳에 대해 일제 기획 감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미국 수학능력 적성검사 SAT 시험지를 유출해 학생들에게 판매하는 데 공모한 학원 강사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 송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송 씨는 외국어고 계약직 교사, 브로커 등과 함께 빼돌린 SAT 시험지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시차 탓에 한국보다 해외 일부 지역에서 SAT 시험이 늦게 치러진다는 점을 노렸고 교직원이 국내 시험장에서 배부하고 남은 시험지를 촬영해 브로커에게 넘기면 미리 섭외한 강사들에게 문제를 풀도록 했습니다. 이후 문제지와 답안을 유럽 등에서 SAT를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전달했는데 송 씨는 구매자를 찾고 문제지와 답안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천안에서는 지난 10월에도 초중학생 수십 명이 여학생 2명을 집단 폭행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집단 폭행의 경우 폭력성은 커지고 죄책감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중대한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한 남학생이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고 다른 남학생이 다가와 발로 걷어찹니다. 두 여학생의 머리를 붙잡은 뒤 강하게 잡아당겨 몇 번이나 서로 부딪히게 합니다. 지난 9월 말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10여 명이 여학생 2명을 둘러싼 뒤 집단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학교 내부 CCTV에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집단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피해 학생 중 한 명의 학부모는 YTN에 집단 폭행을 당한 딸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에서 조사가 시작되자 학생 중 한 명이 딸에게 중학교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협박까지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직접 폭력을 저지른 남학생 3명을 확인했다며 모두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는 대로 소년부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학생 신고를 받고 사안을 조사해온 교육당국은 다음 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천안에서는 지난 10월에도 초중학생 20여 명이 집단 폭행을 저질러 5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촉법소년 10여 명이 소년부 송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집단 폭행의 경우 폭력성은 증가하고 죄책감은 감소해 더 심각한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여러 명이서 폭행을 하게 되면 그 군중 심리에다가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하니까 죄책감이 많이 희석이 되는 경향이 많아서 집단 폭행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면서 단순히 엄벌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학교와 가정, 사회가 합심해 어린 나이부터 반복적인 교육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청계산 한쪽에 무허가 텐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환경 훼손과 화재 우려가 큽니다. 기도를 위해 산을 찾은 사람들이 하나둘 갖다 놓은 건데 치워도 금방 다시 생겨서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산 곳곳에 텐트가 빼곡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텐트도 있지만 낙엽이 수북이 덮일 정도로 오래된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텐트 안을 살펴보니까 부채가 보이는데요. 아마도 한여름에도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청계산 입구역 근처 등산로와 떨어져 있는 곳으로 수십 년 전부터 큰 소리로 기도하는 통성기도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을 때는 하루 수백 명씩 기도하러 사람들이 몰리면서 편의상 하나둘 텐트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관리를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가 돼요. 또 하다 보면 관리를 못하게 되거든요. 보기 좋지 않고 아주 좋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당 장소가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텐트나 천막 설치가 모두 불법입니다. 텐트를 설치한 교인들은 추위를 피하려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가을에 지금 바람 불어서 춥다니까. 화재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음식을 조리하거나 몸을 녹이려고 불을 사용했다가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400~500명 많은데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할 데가 없어서 텐트를 쳐놓으면 회사 활동하면 만약에 불이 나면 이거 끌 수가 없어요. 관할구청이 단속에 나서도 그때뿐입니다. 지난 5월에도 불법으로 설치된 텐트 5톤 분량을 철거했지만 소유주가 불분명하다 보니 과태료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텐트를 치우고 나면 슬그머니 다시 생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뾰족한 대책 없이 방치된 텐트가 늘어나면서 자연 훼손과 화재 발생 염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북한이 이번 달에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안보실이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핵협의그룹 회의가 미국에서 열리는 가운데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과 대북 확장 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 공항으로 들어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조만간 북한이 또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위성 발사가 확장 억제의 변수가 될지 질문에 답하면서 12월 ICBM 발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즉시 어떻게 초기에 확고하게 제압하느냐를 모색하는 것이 확장 억제이고
지금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차장은 12월 ICBM 발사 움직임이 한미 당국 간 공유됐는지 질문에는 더 이상은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한미 두 나라의 확장 억제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정거리와 위성 탑재 여부 등과 상관없이 우리에 대한 핵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 두 번째 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 움직임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탄도미사일의 길이가 짧건 길건 어쨌든 거기에다가 핵을 실으면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핵 위협과 핵 공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공격을 미리 막고 미국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시스템이 연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달 안에 ICBM 발사를 강행할 경우 한미일 정보 공유 체제가 처음으로 가동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체중 과다나 미달을 이유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됩니다. 국방부는 체질량 지수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 판정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통상 18.4 이하는 저체중, 35에서 40 미만은 고도 비만,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합니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35에서 40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입법 예고 기간에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고도 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굴절 이상 질환 가운데 난시 판정 기준은 근원시 판정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평발 판정 기준도 세분화를 거쳐 완화됩니다. Я начал тихонько сходить с ума, потому что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изгоем не очень неприятно. И только здесь, когда вот был такой момент, когда я ощутил облегчение, да, вот когда я окончательно решился, что ухожу. Розчарування. Глибке розчарування у власному народі. Я не хотів бути частиною путінської Росії і, в принципі, вже Росії. Можно, конечно, там в соцсетях там как бы поддерживать Украину, но это ничего не даст. Надо брать, приезжать и работать. Все. Идти волонтером. У кого дух есть, тот может идти воевать.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원도 산간 지역에는 폭설이 예보돼 있습니다. 눈과 비는 오늘 밤부터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주말부터는 북극 한파가 몰려온다고 하는데요. 젖은 도로가 얼어붙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서행하시고 수도 계량기와 배관 등 동파 사고에도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